반갑습니다. 주식으로 시장의 트렌드를 말씀드리는 이데일리온 이시우 파트너입니다. 매주 시장에 직접적으로 실전에서 적용 가능한 기법들을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에는 시장의 주도주와 그리고 대장주를 잡을 수 있는 기법을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방송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또한 해당 기법에 맞는 종목들 역시도 세 가지 선별을 해왔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방송 끝부분에 말씀드릴 예정이니까요.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에 어떤 종목들, 어떤 테마들이 움직임이 나왔는지, 그리고 시황은 어떤지 먼저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이어가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금 반등 흐름으로다가 전환이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장 국내 증시 역시 마찬가지로 상승을 하면서 2600포인트 코스피 2600포인트 위로 다시금 올라온 모습을 보였거든요. 제가 방송에서도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2600포인트 위로 올라오게 되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줄 경우에는 올 한 해 3000포인트까지도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다. 시장의 상승이 다시금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현재 그 위치까지 온 만큼 이번 주 추가적인 상승을 갖다가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다시금 반등하는 시장에 어떤 업종, 테마들로 수급이 들어가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가장 먼저 수급이 들어온 업종으로는 방산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방산주는 계속해서 최근 들어서 강세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각국에서 최근 들어서 방위비를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고, 또한 일본 방위비가 2배로 증가했는데 국내 방위비 역시 마찬가지로 올해 들어서 재협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로 인해서 방산 관련주들 수혜가 예상이 되고 수급 역시도 계속해서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전 세계 방산 업종의 시가총액이 벌써 10%를 넘게 증가 추세에 있는 만큼 방산 업종들, 여러 가지 종목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주도주, 대장주로 움직임이 있는 종목들 세 종목 잠시 뒤에 살펴볼 예정이고요. 그 다음으로 살펴볼 업종은 반도체 업종입니다. 오랜만에 그동안 업황이 굉장히 안 좋았다가 오늘장에 굉장히 큰 폭의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특히나 반도체 대장주 그리고 국내 시총이 가장 큰 삼성전자가 5% 이상의 상승, 급등 마감하면서 국내 증시, 특히나 반도체 업종에도 수급이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엔비디아가 이번에 진행을 하고 있는 이제 컨퍼런스에서도 역시나 아무래도 반도체 쪽 업종, AI, 그다음에 양자 컴퓨터 관련된 이슈가 계속해서 부각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반도체 업종이 계속해서 상승을 할지 아니면은 현재 위치에서 어떻게 움직임이 나올지 현재의 위치와 그다음에 향후 주가 전망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요. 그러면 그 전에 저랑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교육방 입장 방법 먼저 소개받으시고 이어서 관련 종목들 위치와 흐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유럽뿐만이 아니고 아시아 각국에서도 지금 방위비를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이제 유럽에서는 특히나 폴란드에서 국내 무기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 2차 재계약도 눈앞에 둔 시점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수주가 이루어지고 있고 K방산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산주들은 앞으로도 당분간은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럼 방산 관련된 종목들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대장주, 주도주를 선별을 해야 됩니다. 항상 어떤 대장 테마든지 대장주와 주도주가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 작은 조정에서 마무리 짓고 그다음 상승하게 되면 굉장한 폭등이 나오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세 가지 종목을 선별을 해왔는데요. 가장 먼저 살펴볼 종목은 한화시스템이라는 종목입니다. 한화시스템 같은 경우는 제가 방송에서도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고 교육방에서도 설명을 해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최근 들어서 조정을 받고 재차 다시 한 번 더 상승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추세가 이어진다라고 하면 앞선 고점인 4850원 부근을 돌파하게 되면은 역시나 역사적 고점을 계속해서 갱신하면서 가는 흐름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잠시 뒤에 제가 소개해드릴 천국의 계단 기법에 적용되는 흐름으로 지금은 역사 고점을 계속해서 갱신하면서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이 중요하겠습니다. 최저점 4,000원대에 움직이던 종목이 최근 들어서는 4만 원을 넘어선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위치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한 6, 7만 원까지도 추가적인 목표가를 설정을 해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어떤 종목이든지 너무 고점에 잡게 되면은 조정 때 굉장히 오랜 기간 횡보를 하거나 하락이 나올 수가 있다는 점 참고하셔가지고요. 34,000원을 재이탈하게 되면은 혹시 고점에 잡으신 분들은 손절가 잡고 보시고요. 말씀드린 대로 목표가는 한 6, 7만 원 정도에서 추가적인 폭등을 기대해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이제 한화시스템 그 다음으로 다 말씀드릴 종목은 한국항공우주라는 종목입니다. 제가 이제 역시나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LIG 넥스원이라든가 다른 이제 방산주들에 비해서는 한국항공우주가 상승폭이 굉장히 적었다. 그만큼 상승 여력이 강했던 종목이고요. 최근 들어서는 7만 원을 돌파한 이후로 계속해서 고점을 갱신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아직까지도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역사 고점을 갱신하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7만 8천 원, 8만 원 부근만 재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10만 원, 단기적 심리적 저항대인 10만 원을 돌파하게 되면 추가적인 폭등 15만 원까지도 목표가를 설정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10만 원, 그 다음에 100만 원 이렇게 단위가 변경되는 위치는 강한 심리적 저항대이기 때문에 10만 원 부근에서 부딪힘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8만 원 구간까지는 한 번은 조정을 받다 갈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하셔가지고 지금 현재 흐름에서는 어차피 대부분의 이제 보유하신 분들이 수익 구간이실 거기 때문에 분할로 수익을 챙기면서 보시고요. 흐름이 꺾이고 8만 원을 이탈한다라고 하면은 해당 종목의 조정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정리하셨다가 재차 상승할 때 매수 타점을 다시 잡아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현대로템이라는 종목인데요.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주 목요일 방송에서도 공략을 한번 해드렸던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철도 관련해서는 국내 1위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인데 워낙 이제 재건주라든가 이쪽으로도 테마로도 엮이는 종목이긴 하지만 전차 관련돼서 이제 방위 산업으로도 움직임이 나오는 종목입니다. 여러 가지 호재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추세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10만 원만 재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습니다. 역시나 역사 고점을 계속해서 갱신하면서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많이 상승이 나오면 15만 원
그 이상도 상승이 나올 수 있고 이미 10만 원 심리적 저항대도 돌파가 나왔거든요. 현재 추세가 세 가지 종목 중에서 한국항공, 우주, 그다음에 현대로템이 가장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분할 매도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하시는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10만 원을 재이탈하게 되면은 좀 조정이 한 8만 원 때까지는 조정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요 점 주의하셔가지고 진행하신다면 충분히 수익을 더 추가적으로 챙길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반도체 관련된 종목입니다. 뭐 엔비디아의 컨퍼런스 관련된 흐름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 또한 이제 반도체 업황 자체가 워낙 안 좋기는 하지만 저점에서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굉장히 큰 종목이 5% 이상 상승이 나왔거든요. 국내 시총, 전체 시총에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5% 이상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는 개별 종목 상한가를 갔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큰 폭의 상승이 나오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반도체의 업황이 별로 좋지가 못하고 또한 외국인들 역시 마찬가지로 반도체 업종을 팔고 그다음 방산주라든가 금, 현금 등 안전자산으로다가 이동을 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본격적인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텐데요. 아무래도 가장 대표 종목인 삼성전자를 빼놓을 수가 없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5만 원의 강한 지지 라인을 형성을 하고 있고요. 5만 원 근처에 오면은 계속해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점 한 5만 8천 원 부근에서는 계속해서 조정을 받았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120일 이평선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약 이번 주 내에 한 번 더 상승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6만 5천 원 부근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시가총액 자체가 굉장히 큰 종목이기도 하고 그런 만큼 움직임이 작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시가총액이 350조 원짜리 종목이기 때문에 뭐 당장 오늘 뭐 상승이 나왔다라고 해서 내일도 뭐 5%, 그 다음 날도 5% 이렇게 상승이 나오긴 어렵거든요. 항상 제가 삼성전자를 보시는 분들, 혹시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5만 원대 저점이라고 생각하고 매수 타점을 노려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항상 말씀드리는 게 당장 뭐 며칠을 보고 단기적 관점으로 노릴 수가 없는 종목입니다. 해당 종목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기관이나 외국인이 항상 매수세로다가 진행을 해줘야지만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몇 년 정도 보고 이제 수익을 갖다 목표가를 정해서 진입하시는 건 괜찮지만 지금 당장 바닥이라고 해서 진입을 하게 되면 기간적으로 손실을 입을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 6만 5천 원까지는 추가 상승을 노려볼 수는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5만 원을 이탈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큰 폭의 조정이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요 점만 주의해서 대응하시면 충분히 수익으로다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삼성전자와 이제 좀 경쟁 구도를 지금 가지고 있는 SK하이닉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는 아쉽게도 엔비디아의 고대형 메모리 반도체 칩을 지금 납품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테스트 진행 중이잖아요. 그에 비해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와 같이 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가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20만 원대에 이제 좀 올라서면서 여기에서 좀 상승폭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고점이 계속해서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19만 원을 재이탈하게 되면은 좀 조정폭이 크게 나올 수도 있다. 다만 고대형 메모리 반도체에 관해서는
국내에서 선두 주자로다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AI 관련된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반도체 관련된 좀 선두 주자이기 때문에 추세가 21만 원을 재차 돌파하게 되면은 다시금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만큼 손절가 19만 원 이탈 시 손절가 잡고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좀 짧게 23만 원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는 점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에서 두 종목 말씀을 드렸는데 국내 증시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형주들의 상승이 꼭 필수적으로 나와줘야 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상승이라고 보긴 어렵고 바닥권에서 반발 매수세 유입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다음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YC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앞서서 설명드린 종목에 비해서는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뭐 작은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움직임이 그렇게 빠르지는 않겠지만 지금 52주 최고점을 돌파한 이후로 상승 추세에 줬다가 다시금 좀 기간 조정을 거치고 나서 재차 상승 흐름으로 전환이 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도체 업종입니다.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9,000원 부근을 재이탈하지만 않는다라고 하면 한 번은 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열려 있는데요. 13,000원 부근 재차 돌파가 나와주면 그때 다시 한번 상승 추세를 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상승 추세 타면은 17,000원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목표가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9,000원을 이탈하게 되면은 해당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추세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손절가만 잡고 대응하시면 충분히 지금도 한 스윙 정도 관점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뭐 앞서서 방산 관련된 테마들, 그다음에 반도체 관련된 테마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반도체는 아직까지는 상승으로 전환되기 전이다. 다만 단기적 관점으로는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방산주는 향후 전망도 밝은 만큼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이 됩니다. 자, 이렇게 뭐 보유 종목들에 대해서 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거나 하신 분들은 이 하단에 보시면은 QR코드가 있습니다. 해당 QR코드로 교육방에 입장하시면 오늘 뭐 말씀드릴 기법이라든가 교육방 종목들 말씀드릴 예정이고 또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단기 매매 방송도 진행을 하니까요. 입장하셔서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입장 방법 확인하고 이어서 실전에 적용 가능한 기법에 대해서 교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2600포인트를 돌파해서 올 한해 3000포인트까지 만약 상승이 나오게 되면 이렇게 시장의 주도주와 대장주를 잡아야지만 큰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그런 주도주와 대장주를 잡을 수 있는 천국의 계단 기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천국의 계단 기법이 뭐냐라는 점. 먼저 어떤 업종과 테마의 주도주를 추세를 따라서 매매하는 기법이다라는 겁니다. 추세는 당연히 저희는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상승 추세를 타는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상승 추세를 타는
업종과 테마의 주도, 대장주를 잡을 수 있는 기법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해당 기법의 특징에 대해서 세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특징을 알면 어떤 천국의 계단 기법에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어디에서 지지 라인을 잡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이해가 수월한데요. 가장 먼저 52주 최고점을 돌파할 때 갭을 띄운 상승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갭이라는 거는 전일 종가가 오늘의 시초가, 전일의 종가보다 오늘의 시초가가 높거나 낮으면은 갭 공간이 발생을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당연히 위로다가 올라오는 갭을 갖다가 노려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런 공간이 발생하는 걸 자세히 보면요, 요 위치 전고점 부근 52주 최고점을 돌파할 때 이렇게 공간을 발생하면서 전일 종가보다 오늘의 시초가가 높게 형성되면서 이런 공간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나서 추가적인 폭등이 나오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갭을 띄우는 이유는 세력이, 개인 투자자들이 따라붙는 걸 막고, 그다음에 매물이 여기서 쏟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공간을 발생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매매가 어렵게 하기 때문에 발생을 하고요. 이런 갭이 발생하면서 지지와 저항이 형성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역사 고점을 갱신하는 폭등이 나온다라는 건데요. 제가 현대로템이라든가 여러 가지 종목들, 방산주들 움직임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최근에 시장에 가장 상승하는 테마가 방산주이다 보니까 해당 종목에 이런 천국의 계단 기법에 적용됐던 종목들이 굉장히 많고, 한화시스템이라든가 현대로템, 그다음에 한국항공우주 등은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드렸고 교육방에서도 말씀드렸거든요. 그렇게 해서 기법에 적용됐던 종목들은 이런 역사 고점을 갱신하는 폭등이 나온다라는 건데요. 자,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HD 현대중공업의 차트인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52주 이 검정색 선을 돌파한 이후로 계속해서 고점을 갱신하면서 가면서 천국의 계단 기법에 적용이 됐다. 자, 마지막 특징은 상승 마지막 부분에는 거래량을 동반한 변동성이 나온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어떤 종목이든지 상승을 하면은 끝까지 계속해서 상승하진 않죠. 항상 마지막이 있는데 그 마지막 부분에는 대량의 거래량을 포함한 변동성이 나온다. 고려 아연의 차트이고요. 경영권 분쟁 이후에 60만 원 하던 게 240만 원까지 상승이 나왔는데, 이 240만 원을 찍은 마지막 부분에 고점이 20%, 그다음 저점이 10% 이상, 이렇게 30% 이상의 변동성이 나왔고, 그다음에 거래량이 이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교육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변동성이 나온 종목 같은 경우는 마무리 단계일 수 있으니까 여기서 항상 수익을 전부 챙기고 나서 지켜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세 가지 특징만 알면은 어떤 종목이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해서 대응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천국의 계단 기법에 공식 세 가지만 알면 누구나 시장의 주도주와 대장주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항상 대장주를 잡아야지만 더 큰 수익, 그리고 위험성은 적게 수익을 낼 수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 52주 최고점을 돌파를 해야 된다라는 게 중요 포인트입니다. 앞선 특징에서도 이 52주 최고점을 돌파할 때 갭을 띄운 상승이 나온다라고 했잖아요. 요것과 연동돼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52주 최고점은 1년 사이에서 가장 높은 위치, 그 고점을 갱신을 돌파를 하면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 요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20일 이동평균선을 지지하면서 움직임이 나온다라는 건데요. 어떤 종목이든 특히나 대장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일정 위치를 지지받으면서 움직임이 나옵니다. 최소한 20일 이평선은 지지를 받아야 되고요. 어떤 종목들은 10일 이평선, 어떤 종목은 5일 이평선을 따라서 상승하면서 큰 폭의 상승이 나온다라는 점, 특히나 최소한 20일 이동평균선은 스윙 중장기 하시는 분들한테는 생명선이라고도 불리는 굉장히 중요한 지지라인이니까 꼭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전월 대비해서 거래량이 최소한 2배 이상 나와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위에 두 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해당 마지막 세 번째 조건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깃발 매매 기법도 마찬가지지만 천국의 계단 기법도 어떤 종목이든 돈이 들어온 종목을 꼭 찾아야 되고, 이 돈이 들어온 종목은 중간에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더 큰 상승이 나온다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뭐 캔들 같은 경우 양봉, 음봉 이런 거는 만들 수가 있지만 이런 돈이 들어왔다라는 표시는 숨길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이 돈이 들어온 종목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만 알면 누구나 쉽게 천국의 계단 기법을 설명을 할 수가 있고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과거에 이제 정치 테마주로 움직임이 나왔던 동신건설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 역시 마찬가지로 저 앞선 고점을 갱신하는 이 검정색 선을 보시면은 이렇게 갭을 띄운 상승이 나왔죠. 물론 상한가 나왔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이제 첫 출발 52주 최고점을 돌파할 때 당시 대비해서 못해도 50% 이상의 급등이 나왔다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보시면은 역시나 52주 최고점을 돌파하면서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왔고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정치 테마주 중에 대장주로 그때 당시에 움직임이 나왔었던 종목의 흐름입니다. 자, 그러면은 대봉 LS라는 종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대봉 LS는 위고비, 비만 치료제 관련 대장주로 움직임이 나왔었던 종목이고, 이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저 앞선 전고점 52주 최고점을 돌파하면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갭을 띄운 상승이 나왔죠. 보시면은 거래량, 거래대금 역시 마찬가지로 나왔는데 그 다음에 월봉으로 보게 되면 이 52주 최고점을 돌파한 다음에 다시 조정을 받았거든요. 근데 중요한 점은 52주 최고점을 돌파 전에는 계속해서 강한 저항대로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돌파한 이후에는 강한 지지선으로 변경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나와도 다시금 끌어올려지는 모습 보이면서 추가적인 폭등, 그 다음에 80% 이상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신성델타테크 역시 마찬가지로 초전도체 대장주로 움직임이 나왔었던 종목, 어떤 테마든 어떤 업종이든 대장주, 주도주는 이렇게 천국의 계단 기법에 적용이 되는 흐름을 보인다라는 겁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52주 최고점을 돌파한 이후로 추가적인 폭등이 나왔고 890% 상승이 나왔는데, 중요한 거는 52주 최고점 위에서 계속해서 움직임이 나온다라는 거거든요. 그만큼 강한 지지 라인으로 작용을 한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에코프로, 역시나 2차 전지의 대장주로 움직임이 나왔었고, 이 종목 150만 원 이상 상승이 나왔었던 종목이잖아요. 이 종목도 처음에는 천국의 계단 기법에 적용되는 52주 최고점을 살짝 갭을 띄우면서 상승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1000% 이상의 이런 움직임이 나왔다. 어떤 대장주든 이런 천국의 계단 기법만 안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타점을 잡을 수 있고 수익을 챙길 수가 있는데요. 제가 갭에 대해서 간단히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갭이 있지만 저희는 돌파 갭에 집중을 해봐야 됩니다. 그동안 예를 들어서 하락이 이렇게 나왔다가 그 다음에 바닥 구간에서 횡보했던 종목이 52주 최고점을 갭을 띄우면서 이렇게 돌파가 나오는데, 요 첫 갭이 돌파 갭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저희는 상승, 어떤 종목이든 트렌드에 상승하는 종목에 초입 부분에서 이렇게 진입을 해야 되고, 그 기법이 천국의 계단 기법이고요. 그 다음에 급증계, 소멸계으로다가 진행되면서 마지막 변동성이 나오면서 마무리 단계로 이렇게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되는 이 흐름만 안다라고 하면 충분히 시장 트렌드에 맞는 종목, 그리고 천국의 계단 기법에 적용이 되는 종목들을 잡을 수가 있는데, 왜 시장에 맞는 종목을 잡아야 되냐, 왜 소외된 종목을 잡으면 안 되냐, 종목들 말씀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제가 방송에서 계속 설명드린 삼양식품이라는 종목이고요. 이때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가 일단 70만 원 부근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어요. 뭐라고? 100만 원까지는 갈 종목이다. 지금 90만 원대, 80만 원 이제 고점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100만 원 부근까지 상승이 나왔다 좀 조정을 받았거든요. 역시나 100만 원 돌파하면서 상승 흐름을 가질 거고,
해당 종목은 말씀드렸던 고려 아이언이라는 경영권 분쟁 이후에 하락 추세를 타는 종목입니다. 삼양식품 같은 종목을 사면은 나는 자고 일어나면 계속해서 올라가잖아요. 이런 종목을 과연 잡아야 될지 아니면 이렇게 계속해서 눈 뜨고 나면 하락하면서 반토막 그 이상 나는 종목을 잡아야 될지 지금 시청자분들도 분명히 보유 종목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난 너무 기분 좋아서 이렇게 기뻐하시는 분도 계신 반면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주식을 과연 내가 물려서 계속해서 끌고 가는 게 맞는지 한 번은 생각이 필요한데요. 이유는 초기 자금을 1,000만 원을 투자한다. 매일 1%씩만 수익이 난다라고 하면 2배 만드는데 드는 기간은 70일, 3개월이 조금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내가 매일 3%씩만 수익이 난다라고 하면 2배 만드는데 24일, 한 달이면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주식은 수익금을 재투자하는 복리가 적용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하나 가지고 계속해서 끌고 가기보다는 매일, 매주 혹은 매달 꾸준한 수익을 내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1,000만 원으로 1%씩 1년 동안 수익이 난다라고 하면 3억 7,780만 원.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로다가 나의 자산이 불어나거든요. 물론 매일 1%씩 수익 나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수익 내는 게 한 종목 가지고 끌고 가는 것보다는 훨씬 큰 효과가 있다. 그러면 나는 1%씩 수익 내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되냐? 교육방에 오시면은 제가 뭐 아톤이란 종목 방송에서도 말씀드렸고 교육방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90% 이상의 상승이 나왔고요. 에이럭스라는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당일 매수, 당일 매도하면서 수익을 봤습니다. 중요한 거는 저도 뭐 손절을 사인을 드릴 때도 있고 공략을 해드리고 실패한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뭐 10번이면 10번 중에 9번은 성공한다라는 게 중요하고 지금 시장에서 소외된 종목 끌고 가시는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 이 종목보다는 지금 시장에 맞는 트렌드에 주목받는 종목을 매매를 하셔야지만 빠르게 수익으로 교체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내가 지금도 뭐 물려있는 종목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계실 거고 그런 분들 나는 어떤 종목으로 교체해야 될지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 교육방만 입장하셔도 방송에서 종목들 뭐 타점을 잡아드리고 그다음에 나는 단기적으로 매일 꾸준하게 수익 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매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 방송 교육을 진행을 합니다. 해당 방송 교육에 오시면은 그래도 꾸준하게 수익을 내는 방법을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실 수가 있거든요. 교육방 입장하시면 해당 방송 입장 방법도 안내 도와드리니까요.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로 입장하셔서 오늘부터 해서 내일부터 빠르게 매일 꾸준하게 수익 내는 즐거움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교육방 입장 방법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어서 천국의 계단 기법에 적용되는 시장의 주도주와 대장주가 될 수 있는 종목 3가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천국의 계단 기법, 업종 대장주, 주도주를 잡는 기법인데 이 기법에 적용 가능한 종목들 3가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종목은 코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코텍은 제가 방송에서 처음 말씀을 드리는 종목인데 일단 게이밍, 마우스, 키보드, 이런 제품들을 생산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카지노 관련된 제품 역시도 만들면서 카지노 관련주,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주, 한알령 해제 관련주로 여러 가지로 엮여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외국인 입국자 수가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을 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역시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죠. 그러면 중국 관광객이 입장을 하고 카지노 사업 혹은 호텔 업계가 잘 된다라고 하면 여기에 제품을 공급하는 코텍이라는 회사 역시 마찬가지로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알령 해제 관련주로도 부각이 되는 종목입니다. 또한 최근 들어서 50억 규모의 자사주 취득을 결정을 하면서 지금 시중 유통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 종목이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서 자사주 매입을 진행을 한다. 물론 이게 며칠 전에 나오기는 했지만 주말 빼면은 지난주에 발표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주가는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고 오늘부터 해서 이미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더해서 재무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3월 달에 감사보고서 제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좀 거래소에서 이 회사가 건실한 회사이냐 아니냐를 갖다가 판가름하는데 특히나 최근에는 상장 폐지 심사에 들어간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는 기본적인 분석은 꼭 하고 넘어가시는데요.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매출은 다소 감소 추세에 있긴 하지만 수익성이 그래도 나쁘지 않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회사가 흑자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중요한 거는 유보율 자체는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회사의 돈은 계속해서 쌓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PBR 역시 마찬가지로 0.3배 수준. 그러니까 만약에 해당 회사의 자산 가치가 1,000억 원이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는 300억 수준으로 굉장히 낮게 평가를 받고 있다. 그렇다라는 거는 주가는 언제나 본래 가치를 갖다가 다시 따라가거든요. 그러면은 다시금 주가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자사주 매입을 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기본적 분석에서는 굉장히 우수한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주가는 어떤지 한번 살펴보면요. 요 검정색 선 부분이 52주 최고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작년 이어서 이렇게 해서 상승 추세로다가 지금 전환이 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자사주 매입 소식까지 들려오면서 상승 추세가 조금씩 커지는 상황이고요. 주가 역시도 상승 추세를 따라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는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이어갔고 그 다음에 PBR도 굉장히 저평가 중인 종목인데 이제서야 자사주 매입 등으로 인해서 상승 추세로 전환되기 시작한 종목입니다. 거래량도 이제 지난달에 이미 그 앞전 달 대비해서 2배 이상의 거래대금은 나왔거든요. 거래량 거래대금은 나왔는데 아직도 워낙 바닥 구간에 있는 종목이고 그 다음에 저항대가 이렇게 촘촘히 있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조금 시간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52주 최고점을 이미 돌파한 상황이고 52주 최고점을 돌파한 다음에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해당 위치가 강한 지지 라인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8,000원 그 다음에 8,000원 부근에서 재차 상승이 나오면은 추가적 급등도 가능한 종목이다. 그런 만큼 9,300원 이하로
오늘 종가 혹은 내일 시초가 근처에서만 매수 타점을 잡으면 충분히 수익을 챙길 수가 있는 종목이고요. 1차 목표가 11,000원 어디냐면 여기 부근이거든요. 정말 긴 하락이 나온 이후에 재차 상승을 한 종목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물량 소화는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10,000원을 돌파하고 11,000원 부근에 온 다음에 조정받더라도 충분히 추가적 상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2차 목표가 그 이상은 교육방 오셔서 받아보시면 되고요. 손절가는 8,000원. 해당 52주 최고점을 재이탈하게 되면 조정이 길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손절가는 잡고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해당 종목 내일 시초가부터 한번 타점을 노려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는 타점이 좀 애매하다. 그래서 언제 사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교육방 입장에 가셔서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종목입니다. 해당 종목은 제가 지난주에도 공략을 해드렸고 그 앞에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원전 관련 수주 관련된 이슈가 계속해서 부각을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면은 일단 두산에너빌리티 경영진 자체도 성과급으로 해당 자사주를 샀다. 임원이라든가 회장이라든가 CEO라든가 본인의 회사의 자사주를 샀다라는 건 그만큼 호재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어떤 회사든지 호재로다가 작용을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체코 원전 수주가 막판 지원 진행되고 있고 솔직히 사인만 남은 상황이다라고 계속해서 이제 뉴스가 나오고 있거든요. 또한 원전 규모 수주 자체가 뭐 100억, 200억 이런 수준이 아니고 몇 조 원 규모의 수준이기 때문에 해당 수주가 발표가 되면은 원전 관련된 대장주 그 중에서도 두산에너빌리티의 급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상승 전에 호재가 반영되기 전에 매수 타점을 잡아두는 게 굉장히 좋겠죠. 그러면 자, 주가의 위치가 어디냐 살펴보기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본적 분석은 당연히 보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재무라던가 수익성, 매출 이런 게 굉장히 우수한 회사이다. 당연히 문제성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요건 기본적으로 보시고요. 지금 주가 자체도 52주 최고점을 돌파한 이후로 다시금 주가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특히나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여러 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오늘장에서도 해당 종목이 조정을 받았다라는 건 아직까지 충분히 매수의 기회가 있다. 지금 조정 이후에 27,000원에서 25,000원을 왔다 갔다 횡보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거래량, 거래대금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차 거래량, 거래대금이 나온다라고 하면 3만 원을 재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위치를 돌파하게 되면 폭등, 급등도 가능한데 자, 그동안 계속해서 해당 종목은 뭐 재무적으로나 매출적으로나 그렇게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슈, 뭐 탄핵 이슈라든가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정부가 지금 뭐 탄핵 이슈라든가 계엄령 선포라든가 여러 가지 정치적 불안정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체코 원전 수주도 좀 미뤄지고 있는데 충분히 해당 이슈가 부각되고 체코 원전이 뭐 수주를 받든 아니면 다른 원전 관련된 수주를 받든 충분히 상승할 만한 여력이 높다. 지금 현재 주가도 굉장히 저점 위치에 있고 거래량, 거래대금은 앞에 보이시면은 거래대금 거의 없거든요. 바닥 구간에서 누군가 계속해서 사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3만 원 부근, 52주 최고점은 22,000원 부근은 돌파를 했고 3만 원 부근을 돌파를 못하면서 눌려있긴 하지만 돌파하게 되면 최소한 절반, 4만 원, 5만 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매수가는 내일 시초가 보고 27,000원 이하면은 충분히 매수 타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원래는 3만 원 이하로 잡으면 되는데 어떤 종목이든지 저점에서 잡는 게 굉장히 좋고요. 1차 목표가 가장 여기 부근 3만 원 부근 저항대인 만큼 여기까지 짧게 보셔도 충분한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같은 조정에
매수 타점을 잡으시면 굉장히 좋겠죠. 손절가 같은 경우는 해당 위치 52주 최고점을 재이탈하는 부분인 25,000원 부분을 이탈하면은 일단 조정이 좀 더 길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손절가로 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만 원 돌파하면은 최소한 4만 원, 5만 원까지도 추가적 상승 가능한 종목이니까요. 내일 시초가 부분에 한번 타점을 잡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에서 이만큼 여러 번 말씀드린 종목이 뭐 하나시스템, 하나오션 여러 가지 폭등 나온 종목들이거든요. 두산에너빌리티도 그만큼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니까 한번 내일부터 관심 종목에 넣고 지켜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히든 종목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앞서서 말씀드렸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호재도 있고 지금 수급 자체도 많이 붙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접근하시면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은데 해당 종목은 그렇게 큰 대형 종목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시청자분들이 많이 접근을 하면 그만큼 주가가 갭 차이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히든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출시한 달 만에 돌풍을 일으키는 기적의 비만 치료제, 바로 위고비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만 치료제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해외 여러 나라에서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당연히 돈이 되는 상품, 고부가가치 상품이기 때문에 이 비만 치료제만 개발을 한다라고 하면 혹은 위고비보다 효과가 조금이라도 더 좋은 제품을 개발을 한다라고 하면 정말 돈을 쓸어 담는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만큼 큰 시장에 영향을 주는 비만 치료제를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있고 해당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비만 치료제 관련된 제품을 지금 연구 개발하고 있는 회사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기본적인 분석 먼저 살펴보면요. 제약바이오주는 보통 연구개발비로 인해서 적자를 보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해당 종목은 중소형주임에도 불구하고 매출 역시 꾸준하고 수익성 역시도 매년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굉장히 중요시하는 유보율 역시 마찬가지로 2000%로 중소기업 중에선 특히 제약바이오주 중에서는 충분히 굉장히 회사에 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그다음에 PBR 역시도 제약바이오 치고는 굉장히 낮다. 그만큼 저평가 중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해당 종목 꾸준한 매출과 수익성을 보유하고 있고 그런 만큼 3월 감사보고서 제출 기간에도 안전한 종목이다라는 점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으로 주가 역시 마찬가지로 앞서서 굉장히 큰 폭의 움직임이 나왔었죠. 비만 치료제 관련주로 급등락이 굉장히 많았고 대장주로 움직임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흐름을 보였었는데 최근에는 시장에서 다소 소외가 됐었습니다. 근데 해당 종목뿐만이 아니고 제가 2025년은 이제 4차 산업 관련주 로봇 AI 제외하고는 분명히 제약바이오주가 시장의 주도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제약바이오주가 본격적인 상승이 못 나왔어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뭐 HLB라든가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가 여러 가지 제약바이오주들이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해당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최근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다라는 점입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요 위치, 요 위치가 52주 최고점이라는 거예요. 자, 앞서서 이렇게 52주 최고점을 돌파한 이후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다가 조정을 받았는데 어디? 52주 최고점에서 다시금 지지를 받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물론 52주 최고점을 돌파하는 흐름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이렇게 어디에서 지지받느냐가 중요한데 52주 최고점에서 지지를 받고 상한가를 기록하고 깃발을 세웠다. 깃발 매매 기법에도 적용이 되는 종목이다. 깃발 매매 기법은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기법이었잖아요. 그런 만큼 단기적으로도 충분한 상승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 상승의 절반만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30에서 50%는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한 종목이다. 또한
위고비 혹은 비만 치료제 관련 대장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종목 일단 월봉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크게 조정받고 이제 재차 상승으로 전환되는 흐름인데요. 매수가 16,500원 이하로 분할 매수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최근 들어서 제약바이오족 굉장히 교육방에서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화제약이라든가 알리코제약 등 여러 가지 종목들을 공략을 하고 있으니까요. 해당 종목도 그렇게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오늘 대화제약처럼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제약바이오주이고요. 1차 목표가 19,000원, 2차 목표가 22,000원으로 설정하시되 손절가는 15,500원을 이탈하게 되면 해당 종목에 좀 조정이 길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손절가만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해당 종목의 종목명 그리고 이런 공략 타점 나는 아직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교육방에 입장하시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같이 말씀을 드리고요. 나는 단기도 한번 해보고 싶다. 매일 1%씩, 매일 3%씩 수익 내는 것도 한번 겪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매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 단기 방송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교육방에 오시면은 나는 손이 느려서 못하는데 단기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교육방에 입장하셔서 받아보시면 되고요. 나는 사업이라든가 직장으로 인해서 너무 바빠서 단기는 못하겠어 하시는 분들 교육방, 방송에서 나오는 종목들만 타점 잘 잡으시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좋은 종목들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하나오션이라든가 하나시스템 이런 종목도 방송에서 다 나온 종목이니까요. 이런 종목들 타점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교육방에 입장하시면 내일부터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교육방 요 하단에 보이시면 QR코드 휴대폰으로 찍어서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입장하셔서 내일부터 매일 꾸준하게 수익 낼 수 있는 즐거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은 이만 마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종목들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